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 증권 앱에 찍히는 가격은 온스당 $70를 넘어섰습니다. 언론은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 원자재 슈퍼사이클의 귀환이라는 헤드라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이것을 또 하나의 유동성 랠리나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일시적 급등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틀렸습니다. 아니, 그들은 지금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을 들어 가격표가 아니라 런던과 뉴욕, 그리고 상하이의 지하 금고, 볼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지난 40년간 글로벌 원자재 시장을 지탱해온 종이 시장, 페이퍼 마켓과 실물 시장, 피지컬 마켓 간의 약속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가격의 위기가 아닙니다. 물량의 위기, Crisis of Availability 이며 인도 시스템 델리버리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왜 이번 상승이 과거 1980년 헌트 형제의 투기 파동이나 2011년의 급등과는 질적으로 다른지, 왜 지금 골드만삭스와 JP 모건의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자원 빈국인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서늘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지 냉정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숫자와 구조적 사실만으로 말입니다. 이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거래해 오는 시장의 본질적인 기만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 세계 은 시장은 두 개의 평행 우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맨종이, 시장 페이퍼 마켓 야치입니다. 뉴욕 상품거래소, 코맥스의 선물 계약 ETF, 그리고 런던 금속거래소, LBMA의 미배정 계좌, unallocated account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곳에서는 클릭 한 번으로 수억 온스의 은이 1초 만에 주인이 바뀝니다. 다른 하나는 실물 시장, physical market입니다. 채굴된 은이 재련되어 산업용 바바나 코인 형태로 실제로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금융공학자들은 기막힌 마술을 부렸습니다. 실물 은은 1온스밖에 없는데 이를 기반으로 100온스 어치의 종이 은을 발행해 거래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 투자자들이 실물 인도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묵적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250대 1의 싸움, 이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은유는 호텔의 오버부킹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런던이라는 거대한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에는 실제 객실이 10개뿐입니다. 하지만 호텔 지배인은 투숙객 100명에게 예약을 받았습니다. 평소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투숙객은 호텔 로비에서 예약증 페이퍼 컨트랙트만 서로 사고 팔다가 차익만 챙겨서 떠나니까요. 실제로 방 열쇠를 달라고 하는 사람은 2~3명에 불과했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50명의 투숙객이 동시에 프런트 데스크로 몰려와 지금 당장 내 방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런던과 뉴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본질입니다. 거래량은 하루에 2억 5천만 온스를 넘나드는데 런던 금고에 남아있는 거래 가능한 실물, free float은 1억 5천만 온스 미만으로 붕괴했습니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이것은 타이트한 수급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급불능 insolvency의 전조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커맥스 창고에 아직 재고가 수억 온스 있다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반문합니다. 이것은 통계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전체 재고가 아니라 마침
누구의 재고인가를 봐야 합니다. 코맥스 창고의 은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1. 엘리지블 허가 재고 규격은 맞지만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 거래소 마음대로 팔 수 없는 은입니다. 즉, 창고에 보관만 해둔 남의 물건입니다. 2. 레지스터드 등록 재고, 현재 거래 가능한 상태이며 선물 계약 만기 시 즉시 실물로 인도할 수 있는 은입니다. 이것만이 진짜 시장의 유동성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우리는 충격적인 데이터를 목격했습니다. 전체 재고 토탈 인벤토리는 완만하게 줄어들었지만 등록 재고 레지스터드는 자유낙하하듯 증발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트레이더와 대형 은행들이 엘리지블 상태의 은을 레지스터드로 전환하여 시장에 내놓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레지스터리돼 있던 물량을 엘리지블로 바꾸거나 아예 창고 밖으로 빼내고 로드아웃 있습니다. 은행에 돈이 있다는 말과 지금 당장 ATM에서 현금을 뽑을 수 있다는 말은 다릅니다. 지금 은 시장은 장부상으로는 은이 존재하지만 내가 샀으니 물건을 내놓으라 는 요구, 워런트에 대응할 실탄이 바닥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징후는 세계 은거래의 심장부인 런던 LBMA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가격 차트만 보지만 스마트 머니는 지금 리스 금리, lease rates와 backwardation 비율을 보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1. 폭발한 리스 금리, 이자 40%를 줄 테니 은 좀 빌려줘. 정상적인 시장에서 기관들이 실물 은을 빌릴 때 내는 연간 리스 금리는 25%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이 금리가 순간적으로 4.5% 리랑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은행과 트레이딩 하우스들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제발 실물 은을 당장 구해달라 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숏 포지션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던 기관들이 만기 때 갚아야 할 실물을 구하지 못해 정상금리에 수보 배가 넘는 비용을 치르며 패닉 베잉, 패닉 보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 백워데이션의 고착화 미래보다 현재가 비싸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비싸야 합니다. 촌탄고, 보관료와 보험료 이자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런던에서는 기이한 현상이 몇 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3달러 더 비싸게 거래됩니다. 이것을 백워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의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나는 3개월 뒤에 준다는 너의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 웃돈을 줄 테니 지금 당장 내 손에 물건을 쥐어달라. 시장이 미래의 약속종이 계약을 불신하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시스템 붕괴의 시그널입니다. 경제학 원론 101에 따르면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나 가격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은 시장에서 이 법칙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올라도 공급은 요지부동인 따라 공급의 비탄력성, inelasticity 이 위기를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1. 은은 주인공이 아니라 부산물이다. 전 세계 은 생산의 약 72%는 은 광산이 아니라 구리아연 납을 캐는 광산에서 부산물 바이 프로덕트로 나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은 가격이 온스당 100달러가 된다고 해도 구리 가격이 하락하면 광산 기업은 구리 광산을 증설하지 않습니다. 즉, 은 공급은 은 가격에 반응하지 않고 비철금속 경기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건설 경기 둔화로 구리 수요가 정체된 상황에서 은을 더 캐내기 위해
구리 광산을 새로 팔 기업은 없습니다. 2. 가격에 둔감한 수요, Price Inelastic Demand 반면 수요 측면은 어떻습니까? 은은 반도체 태양광 패널 전기차, EV, 5G 통신 장비의 필수 소재입니다. 한국의 상황을 예로 들어봅시다. 삼성전자가 최신 AI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한화솔루션이 태양광 셀을 만들 때 은이 필요합니다. 은 가격이 $30에서 $70로 올랐다고 해서 수조 원짜리 라인을 멈출까요? 절대 아닙니다.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가는 은의 양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제조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습니다. 따라서 산업계는 가격이 얼마가 되든 물량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결국 공급은 늘릴 수 없는데 수요는 가격을 무시하고 계속 사들이는 구조. 이것이 2025년 말 우리가 직면한 퍼펙트 스톰의 실체입니다. 2025년 12월 20일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유조선 납포 사건이 은갑 폭등의 기폭제가 되었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가쇠였을 뿐 화약고는 이미 꽉 차 있었습니다. 진짜 주목해야 할 변화는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글로벌 거대 기업들의 조달 전략 프로큐어먼트 스트래티지 변화입니다. 삼성과 글로벌 기업들의 보이지 않는 손. 제가 입수한 정보와 시장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삼성, 테슬라, 도요타와 같은 거대 제조기업들의 구매 부서는 이미 2024년 말부터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런던이나 뉴욕의 공개 시장에서 은을 사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광산과의 직거래, Off-take Agreements 입니다. 과거에는 재련소를 통해 시장에 나온 은을 샀지만 이제는 광산 개발 단계에서 자금을 대고 생산 물량을 미리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상사 부문이 최근 남미의 광물 공급망을 재점검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 원자재 직접 조달 비율을 높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광산에서 생산된 은이 시장 COMEX LBMA로 나오기도 전에 기업들의 창고로 직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에 풀려야 할 유동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가격 해지가 아니라 물량 확보, Security of Supply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시장 밖에서 물량을 싹쓸이하는 동안 시장에 남아있는 개미들과 중소형 트레이더들은 말라붙은 웅덩이에서 서로 물을 차지하려 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원자재 부족을 넘어 금융 시스템의 신뢰 위기, Crisis of Confidence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금이나 은을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쟁이 나거나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내 자산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산 은을 보관하고 있다는 거래소가 지금은 물건이 없으니 나중에 주겠다거나 현금으로 정산해주겠다, cash settlement라고 말하는 순간 그 자산의 가치는 0이 됩니다. 지금 런던과 뉴욕에서 벌어지는 일은 바로 그 믿음에 금이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 니켈 사태 때 런던 금속거래소가 거래를 취소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투자자들은 학습했습니다. 시스템이 위기에 처하면 거래소는 규칙을 바꿔서라도 자신들을 보호한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머니는 ETF나 선물 같은 종이를 팔고 실물을 찾아 자신의 개인 금고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 행위 자체가 뱅크런 뱅크런과 똑같은 본 실물, run physical run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자가 아니지만 데이터를 통해 개연성 높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는 있습니다. 시나리오 1 가격의 재조정, The Price Reset,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은 가격이 $100, $150까지 치솟아 숨겨져 있던 장롱 속에 은 할머니의 은수저, 오래된 귀금속, 이 대거 스크랩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경우입니다. 높은 가격이 새로운 공급을 창출하고 일부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시장이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산업용 수요가 워낙 견고하여 가격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시나리오 2, 이중 가격제의 출현, Market Bifurcation,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종이은 가격과 실물은 가격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TV 뉴스에는 은 가격이 $80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종로 3가 귀금속 상가나 딜러에게 가서 은을 사려 하면 $120를 달라고 할 것입니다. 프리미엄의 폭등. 선물 시장은 실물 인도 기능을 상실하고 오직 현금 베팅만 하는 도박판으로 전락하며 진짜 가격 결정권은 실물을 쥐고 있는 자들에게 넘어갑니다. 시나리오 3. 강제적 시장 개입, Force Majeure, 가장 비극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거래소가 불가항력 Force Majeure를 선언하고 실물 인도를 중단합니다. 모든 계약을 강제로 현금 청산, Cash Settlement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이 은을 들고 있던 투자자들은 폭등하기 전의 가격으로 현금만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실물을 손에 쥐지 못한 자들의 부후가 실물을 가진 자들에게로 강제 이전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가 왜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금은방으로 달려가 은을 사라고 부추기는 선동문이 아닙니다. 저는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리스크 관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원 빈국입니다. 우리는 원자재를 수입해서 기술로 가공해 다시 파는 나라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전기차 등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은 모두 은을 비롯한 핵심 광물을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은 시장의 붕괴는 단순히 귀금속 가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글로벌 공급망,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가 를 보여주는 경고등입니다. 은 시장에서 벌어진 일은 내일 구리 시장에서, 모레는 히토류 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돈만 주면 언제든 재료를 구할 수 있다는 자유무역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건을 가진 자가 가격을 정하고 룰을 정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개인 투자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산은 모두 금융 시스템 안에 존재합니까? 주식, 채권, 예금. 이 모든 것은 누군가의 약속, promise입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에 은 시장이 보여주듯 시스템이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약속은 너무나 쉽게 휴지 조각이 됩니다. 자산의 일부를 시스템 리스크가 없는 실물 자산으로 분산하는 것, 그리고 기업과 국가는 안정적인 실물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이번 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생존의 지혜입니다. 광부들은 갱도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산소가 부족해지거나 독가스가 퍼지면 카나리아가 먼저 노래를 멈추고 죽기 때문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은 실버, 은 흔히 금의 그림자로 불리지만 실은 가장 예민한 경제의 카나리아입니다.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모순이 가장 먼저 터져 나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12월 런던의 텅 빈 금고와 폭발하는 리스 금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카나리아는 노래를 멈췄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70라는 숫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가격표 뒤에 숨겨진 삐걱거리는 시스템의 파열음을 들으십시오. 은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실물의 복수, Revenge of the Real,
가 시작되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2026년은 매우 혹독한 해가 될 것입니다.